여러분들께서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사구팽이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우인데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바로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구단이 선수를 토사구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한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상 등의 이유로 시즌 초반 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종반으로 갈수록 예전의 포스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즌과 비교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거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비아 레알의 21세 신성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입니다. 그는 비아 레알 유스 출신으로 2021년 비아 레알 1군에 합류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세네갈 대표팀에 발탁되는 등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올 시즌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21경기 출전해 7골을 터뜨렸습니다. 스페인의 현지 매체는 토트넘이 비아 레알 스타인 잭슨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시기는 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며 토트넘의 공격진 강화를 위해서 잭슨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21세 공격수 잭슨은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기량을 선보였기에 이런 그가 토트넘과 같은 EPL B클럽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젊은 인재들에게 토트넘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비아 레알 역시 잭슨을 매각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잭슨을 원하는 핵심 이유는 손흥민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올 시즌 공격에서 일관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특히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과 데안 쿨루셉스키 역시 충분한 화력을 제공하지 못했고 잭슨의 계약은 토트넘의 공격에 필요한 불꽃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잭슨이 윙어와 중앙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라며 스피드가 뛰어나고 드리블 기술 역시 엄청난 장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잭슨의 마무리 능력 역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에 잭슨 영입은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뿐 아니라 토트넘 공격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잭슨에 대한 관심은 토트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 역시 잭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슨이 EPL B클럽에서 뛰고 싶은 열망이 있기에 토트넘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영입하려는 포지션은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최대 고민은 수비인데 지난 시즌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그리고 첼시 다음으로 탄탄했던 수비력이 이번 시즌에는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5경기에서 무려 57실점을 기록했고 경기당 1.6실점이 넘습니다. 수비는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력이 더욱 우선되기 때문에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문제가 있겠지만 토트넘은 센터백의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제외하면 프리미어리그 상위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수비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는 선수가 바로 에릭 다이어인데 다이어는 지난 시즌만 해도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유독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수비로 인해서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돌파를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토트넘 호스퍼가 에릭 다이어를 선발해서 제외하자마자 12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팰리스와 잉글랜드의 미래로 평가받는 게이 영입을 노리는 중입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게이의 수비 포지셔닝과 게임을 읽는 능력은 탁월하고 EPL에서의 첫 2년 동안 뚜렷하게 발전해왔으며 이제 토트넘이 게이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게이는 다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의 선수입니다. 첼시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으로 팰리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했고 차기 잉글랜드 국대 주장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는 로메로처럼 적극적인 수비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미리 움직이는 안정감 있는 수비를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몸값인데 EPL 내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적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게이가 후방에서 공을 운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게이는 잉글랜드 센터백이라 가격이 오를 것이며 이번 여름에 게이를 영입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팰리스가 원하는 금액은 아론 완 비사카를 영입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불했던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83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을 제외한 여러 구단들도 게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서 다른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은 골키퍼까지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토트넘에서만 11시즌째 뛰고 있는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국 더부트룸은 토트넘이 올여름 새로운 주전 골키퍼 영입을 노릴 것이라며
프레이저 포스터는 여전히 백업 골키퍼로 남고 요리스는 다시는 토트넘에서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지난 뉴캐슬전의 굴욕적인 패배가 요리스의 마지막 토트넘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요리스는 지난 2012-2013 시즌부터 11시즌째 부동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데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에 출전했을 정도입니다. 1986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늘 주전 입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토트넘 골문을 지켰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부진이 길어진 데다 지난달 23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전반 21분 만에 무려 5골을 실점하는 최악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국 당시 요리스는 전반전만 소화하고 경기 중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고 이후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직 1년 더 계약이 남았지만 한 시즌 더 동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봉이 520만 파운드, 한국 돈 87억 원으로 팀 상위권에 속했고 지난 뉴캐슬전 21분 5실점 충격도 입지 변화의 결정타가 됐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더 이상 주전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올 시즌을 마친 뒤 동행을 끝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새롭게 주전 골키퍼 자리를 맡길 골키퍼도 찾았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는데 토트넘이 요리스의 대체자로 퀴빈 켈러어를 낙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토트넘이 요리스의 대체자로 켈러어를 낙점했고 이들은 브라이튼 그리고 브렌트포드와 영입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켈러어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188cm의 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감이 주 무기인 골키퍼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선택을 받은 만큼 빌드업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골키퍼치곤 특이하게 양발을 잘 사용합니다. 자국 리그에서 성장한 후 2015년 리버풀로 이적했고 이후 연령별 팀을 거치며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았으며 2019-2020 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리그에선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과 잉글랜드 FA컵에서 4경기에 출전해 2번의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알리송의 백업으로 꾸준히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1-2022 시즌엔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켈러어는 환상적인 선방 능력을 보이며 결승전에서 첼시를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는 이렇듯 준수한 능력을 보유한 골키퍼지만 알리송의 그늘을 넘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선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컵 대회 포함 3경기 출전에 그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요리스가 여름 이적 시장 때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기에 요리스의 대체자를 찾는 토트넘이 켈러어를 낙점한 것입니다. 공격수와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까지 모두 바꾸고 감독과 단장까지 새로 영입해야 하는 토트넘은 현재 유로파 리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로파 공격수 손흥민과 미토마 카오루 중 누가 유로파 리그에 가게 될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때마침 브라이튼은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5로 완패했습니다. 2경기 만에 패한 브라이튼은 16승 7무실패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에버튼이 최근 원정 13경기 무승을 기록 중이었던 만큼 홈에서 강한 브라이튼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더욱이 브라이튼은 지난 2경기에서 울버햄튼을 6대0으로 완파하고 난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으며 기세는 더욱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34초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브라이튼이 승리했다면 토트넘을 끌어내리고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6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순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리그 종료까지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더 치르기 때문에 승점을 딸 기회가 많은 것은 맞지만 상대 팀들은 더 까다롭습니다. 5경기 동안 리그 상위 팀들을 상대하는 힘든 일정입니다. 이에 비해 토트넘의 대진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최근 리그 10호골을 터뜨리며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을 유로파 리그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냥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도 떨어져 손흥민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은 뒤에서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히샬리송도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왔고 지금도 다른 선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떠나 손케 듀오가 붕괴되면 손흥민 선수를 헌신짝 취급할 게 뻔합니다. 이미 이번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를 시키고 있고 부상에도 배려 없이 거의 모든 경기에 뛰게 혹사시켰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전술의 희생양으로 재물 삼았고 이번 시즌에만 3번째 감독인 메이슨조차 손흥민에게 수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귀한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에서 귀한 자식은 케인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물이 저렇게 희생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도 토트넘만을 응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어서 응원했던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토트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난다면 저도 토트넘을 떠나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대대적인 선수 개편에 들어가 부디 손흥민 선수까지 이적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